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폭염특보가 드디어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도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드디어 폭염이 물러갔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지난 7월부터 총 45일간 이어졌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됐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도 30도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30도를 밑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낮더위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일 기온이 올라 폭염이 다시 발효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 모레는 33도 예상됩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고요. 금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우 사육에 있어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사료인데요. 경주시가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지난 석 달 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할 사료용 옥수수 품종을 시험 재배한 결과 국산 품종인 광평옥이 최적화 품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시는 국산 품종 보급으로 연간 60억 원의 경영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시험 재배한 사료용 옥수수 작물입니다. 국내외 5가지 품종을 심은 결과 국산인 광평옥이 최저가 품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산 종자인 광평옥이 수입산에 비해 종자 가격은 저렴한데 생산량은 많고 가뭄에 견디는 내건성이 높았습니다. 수입종의 주력 품종인 파이오니아 1543보다도 광평옥이 헥타르당 1톤 정도 더 수량성이 높았고 내건성 같은 경우는 10% 정도 더 가뭄 견디는 힘이 강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사료용 옥수수 품종 국산화는 매년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비싼 종자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국산 종자 같은 경우는 수입종보다 가격 면에서도 40%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농가 소득 증대나 기후 변화에 맞춰서 계속해서 사료용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료용 옥수수 품종 개발과 함께 경주시는 수확용 기계도 국산화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1억 원을 투자해 옥수수 수확 전용 베일러 개발에 성공했고 지금까지 모두 14대를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베일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트랙터 4대가 움직이고 3대가 움직이고 했던 거를 이제 2대로 이제 하니까 그만큼 인건비나 관리비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수입이 생기는 거고. 경주시는 품종 평가 결과에 따라 국산 종자 보급을 확대하면 배합 사료비 등 연간 60억 원의 경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이 어제부터 통합법인 경북테크노파크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통합은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경상북도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가운데 기관 간 중복 업무 최소화 등에 따른 것으로 경북문화재단과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행복재단에 이은 마지막 기관 통합입니다. 통합법인 경북테크노파크는 도내 산업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 연구개발 조직 간 연계와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기업 혁신 기반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해양생물의 보고인 포항 호미곶 일대를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미곶 일대 바다 전체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데다 이곳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올해 안에 정부가 포항 호미곶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총천연색 바다와 해안당구 주상절리가 시선을 사로잡는 곳. 한반도에서 가장 빼어난 바다 풍광을 가진 곳으로 평가받는 포항 호미곶입니다. 해안 둘레길을 따라 펼쳐지는 자연경관은 해외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는 바다도 너무 멋있고
뭐 여기 바닷바람도 시원하고 전망도 너무 좋고요. 물도 깨끗하고요. 포항 호미곶은 해양생물의 보고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멸종위기종인 대왕고래와 푸른 바다거북, 고래상어가 수시로 출몰하는가 하면 개바다말과 새우말 등 해양보호생물 31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정 요청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이 300배 이상 넓어져 호미곶을 감싸고 있는 바다 대부분이 해양보호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생태계나 우리 주민들이 같이 공존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이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구역을 적극 추천하는 말입니다. 이곳 호미곶 앞바다는 모래는 거의 없고 바닥이 암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사도 완만하다 보니 다양한 어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미반도 일대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도 시작됐습니다. 호미반도의 위상을 높여 국제적인 생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미반도가 유네스코라는 브랜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브랜드를 활용해서 호미반도에 대한 그 전 세계적인 인지도와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을 높이게 되는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포항 호미곶 일대를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대통령의 포항 민생토론회에서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해양보호구역이 확대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에 정부가 포항 호미곶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포스코 자회사인 N2B와 협업해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자체가 지정한 전국 181개 회수 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과 별개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통발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운영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북 북부 지역 산사태 원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문제점을 몇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지정해둔 지역 중 상당수가 어처구니 없게도 산사태 위험 구역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폭우 실종자 2명을 아직도 찾지 못한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 사전 대피 명령도 없었을 뿐더러 대피 장소가 없는 재난 문제에 당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뭐 산사태 난다는 지역이 예천하고 뭐 영주하고 뭐 어디하고 난다고 문자만 오지. 어디라는 소리 나고 예천 지역하고 뭐 영주 지역. 그래서 정부는 재난 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다면 산사태 대피 장소는 어떤 곳들일까? 실종자 2명이 발생한 벌방리의 산림청 지정 대피 장소는 벌방리 노인복지회관입니다. 하지만 이 회관 역시 산림청 지정의 산사태 위험구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사태 위험구역은 사방사업법에 따라 산사태 예방 작업을 우선 해야 하는 취약지역은 아니지만 산사태 피해가 어느 정도 예견되는 지역을 뜻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벌방리 복지회관 인근 주택은 산사태로 떠밀려온 흙더미에 뒤덮였습니다. 202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산사태 위험구역에 있는 산림청 지정의 대피소는 전국에 모두 2,000여 개, 경북은 30%가 넘는 682곳이나 됩니다. 재난 문자를 받고 주민 다수가 대피하게 될 대피 장소가 오히려 산사태에 매몰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전국의 공연장 같은 다중이용시설 5,000여 곳이 산사태 위험구역에 위치한 사실을 산림청이 8년 전 파악했지만 관할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영역을 거쳐야지고 그걸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다 탑재는 했는데 좀 영역 결과에 대한 정확도 검증이 필요하다. 즉 이런 사유로 이제 접근 권한을 그 지자체나 이런 데에다는 안 준 거죠. 2016년 이후 5년간 발생한 산사태 10건 중 9건이 산사태 취약지보다 산사태 위험도가 한 단계 낮은 산사태 위험구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3년 전 발표한 산림청 대책은 산사태 취약지를 확대 지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적으로 26명이 산사태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 지정은 물론 사방공사도 대피소 지정도 하나같이 졸속. 그 자체로 확인된 산사태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국내 최대 e스포츠 대회인 2024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LCK 서머 결승전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부대 행사인 팬페스타가 황성공원 타임캡슐 광장에서 열리는데 LCK 결승 진출전과 결승전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20일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된 LCK 결승 진출전과 결승전 티켓은 전석 매진됐습니다. 주문한 물건을 드론으로 받는 드론 배송 서비스가 경남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배송료 1,000원이면 도심 공원에서 10분 만에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한 등산객이 산행 중에 휴대전화 앱으로 생수를 주문합니다. 잠시 뒤 생수를 실은 드론이 날아오고 배달점에 안전하게 투하합니다. 드론 배송 서비스입니다. 등산 중에 드론을 통해서 물을 받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목이 많이 말랐었는데 드론으로 물건을 받으니까 되게 편리한 것 같습니다.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중 하나인 K드론 배송 서비스가 시작된 겁니다. 창원의 도심공원 3곳에 드론 배달 거점과 주문자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배달점을 설치했습니다.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하면 드론 배달 거점에서 물건을 실은 자율 비행 드론이 10분 이내에 배달점까지 이동합니다. 초기 단계인 만큼 안전을 위해 배송 물건은 음료와 과자로 한정했습니다. 10kg까지 가능한데 저희가 안정상 5kg에서 3kg 정도까지 저희가 제한을 두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배송료는 1,000원. 드론 배송 서비스는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음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합니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내년에는 로봇이 배달점에서 시민이 주문한 장소까지 직접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실종자 구조나 산불 진화 등에 이용됐던 드론이 배송 서비스를 통해 도심 생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경상북도는 아이가 아플 때 부모 대신 전문 돌봄사가 병원에 동행하는 아픈 아이 긴급 돌봄 서비스의 시행 지역을 이달부터 9개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서비스 대상 지역은 기존 도청 신도시와 안동 등 4곳에서 포항과 경산, 상주, 칠곡 등 9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다음 달부터는 김천과 영주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맞벌이 등으로 긴급하게 병원 동행이 필요한 4세 이상 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이며 경상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울진군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 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오는 6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별 중위소득이 80% 이하인 가구 가운데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등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임산부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입니다. 사업에 선정된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맞춤형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영양 보충식품도 제공합니다. 경상북도는 어제부터 내년 5월까지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 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가운데 거주지와 사업장이 모두 경북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하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경상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출산에 따른 대체 인력을 고용해 인건비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사업장당 1명분에 한해 지원합니다. 포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팔리는 조기와 문어, 민어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 검사 항목은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 9가지와 방사선 요오드, 세슘 등입니다.
검사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6일까지 4주간 실시하며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울진군 장학재단은 올해 대학생 장학금 1차 대상자 접수 결과 1,019명을 선정해 15억 3,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 금액은 지난해부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 시행했고 올해부터 지급 대상자도 확대했습니다. 대학생 장학금 2차 신청은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2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이 대상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경북에서 열린 제59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며 대회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경북은 포항제철공고와 신라공고 등의 판금철골 구조물과 주조 직종 등에서 금메달 12개를 땄고 기계 설비 등에서 은메달 18개를 수상하는 등 참가자 150명 가운데 83명이 입상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금메달 1,000만 원, 은메달 600만 원 등의 상금이 수여되고 상위 입상자는 내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자격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드디어 폭염이 물러갔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지난 7월부터 총 45일간 이어졌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됐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도 3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30도를 밑도는 곳도 있겠고요. 다만 아직은 낮더위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일 기온이 올라 폭염이 다시 발효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 모레는 33도 예상됩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대기질 청정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4도, 김천은 2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0도, 김천은 3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2도, 봉화는 1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30도, 봉화는 27도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울진의 기온은 21도, 포항은 24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울진과 포항 모두 27도 예상됩니다. 내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고요. 금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